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을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 함께 답사를 떠나볼 곳은 형산강입니다. 포항의 도심을 가로질러 영일만 바다로 내달리는 형산강. 포항의 젖줄인 이 강물을 따라 어떤 시간이 흘러왔을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동네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동네 답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네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우리 포항 경주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형산강입니다. 그렇죠. 사실 형산강은 울산에서 발원을 합니다. 오. 그래서 울산에서 시작하여서 경주를 적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으로 해서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울산이다, 경주다, 포항이다 나눠져 있지만 네. 형산강으로 본다면 자연은 그런 구별이 없는 거죠. 사실 경주와 포항을 오가다 보면은 자전거를 타든 혹은 자동차를 타든 형산강을 항상 끼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인접한, 친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강이 바로 형산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수변 공간 그죠? 그리고 네. 강이 있으면서 훨씬 더 어떤 여유, 힐링의 장소 이러한 것으로 또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 형산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끼고 있어서 잘 알 것 같지만 우리가 몰랐던 형산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형산강 답사기의 첫 번째 코스는 역사문화관광공원입니다. 2020년에 문을 연 이곳은 경주시와 포항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조성되는데요. 조선시대 융성했던 부조장의 옛 명성과 역사를 되새기고자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솟아있는 산이나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을 알게 되면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서 있는 이 형산강에도 그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네. 전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뒤에 보이는 것이 한쪽은 형산, 네. 그리고 제산. 지금은 오. 형산강으로 해서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지만 네. 한때는 저게 같이 붙어서 형제산이군요. 그렇죠. 형제산이 아. 있었는데요. 신라 마지막 왕이 이제 경순왕이고요. 네. 경순왕 아들이 김충태자가 있었습니다. 오. 그 김충태자가 용으로 이제 성천하기 위해서 뱀으로 되어 있다가 100일 안에 네. 그 뱀을 뱀이라 하지 않고 용이라고 불러주면 아. 용으로 성천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네. 100일째가 되어 가던 날 할머니가 손녀가 워낙 우니까 아기를 달래려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징그러워라 저기 왜 뱀이 저기 있지? 네. 이제 이러니까 아기가 아니 할머니 저게 왜 뱀이냐고 저건 용이라고 이랬던 거예요. 불렀군요. 용이라고 불러준 거죠. 아. 그 순간이 이제 김충태자가 뱀의 옷을 벗고 네. 이제 용이 돼서 성천을 하게 됩니다. 그 성천을 하면서 성천할 때 그 꼬리로 쳤는 것이 이 형제산, 형산과 아. 제산 사이를 쳐서 강물이 아래로 흐르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이쪽은 이제 상습적으로 홍수가 늘 졌던 예. 그래서 강이 막혀 있던 곳인데 아. 형제산이 열리면서 그 강이 동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군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쪽에 그 어떤 늘 홍수가 지던 이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죠. 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 땅 이름을 그때 애기 그러니까 네. 용이라고 불러줬던 애 이름을 따서 이 지역 이름을 불렀는데 네. 걔 이름이 유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유금리군요. 예, 지금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가 그때의 유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그 형산강은 형산에서 따서 형산강이 되었는 전설이 있습니다. 형산강 답사기. 이번에는 형산강에서 누리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 떠나볼까요?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 수도 있고요. 전국 8도의 보부상들이 모였던 옛 부조장터의 역사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형산강과 함께 흘러온 오래된 이야기에 다시 귀 기울여 볼까요? 형산강 하면은 또 떼어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일 부조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축제도 종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들이나 비석들이 남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조장은 사실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성행했던 시장인데요. 네. 서해에는 강경장, 네. 남해에는 마산장 하듯이 네. 동해에는 부조장 할 만큼 조선시대 3대 시장이 들어갔을 만큼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여기 이제 비석들이 있어서 그때의 역사를
증거가 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사실 강 하구에 있다 보니까 네. 뭐 홍수가 지거나 가뭄이 지면 또 이 시장이 또 이게 폐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현감이 이 시장을 다시 살렸다 해서 그 했는 행정을 어떤 선정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시 선정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시장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남아 있는 그런 비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현장이 좀 공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부조장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시민들 편의 시설을 두었거든요. 네. 이러한 비석 또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는 옮겨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교육의 장소로도 네. 어떤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산강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 형산강 장미원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포항의 시화인 장미가 만발한 이곳.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강이 도시 생활의 갑갑함을 잊게 하는데요. 그렇게 형산강의 또 다른 이름은 힐링의 강이겠죠? 이곳에 서면은 형산강의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길 건너에는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5월, 6월이 되면은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바로 형산강 장미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활짝 폈는데요. 네. 오랜만에 와봤는데 그죠? 형산강은 이렇듯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면서 네. 또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힐링도 되고 그러니까 강이 제가 젖줄이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어떤 시장을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네. 지금은 정말 여유의 공간 또 이러한 어떤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공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이 형산강 주변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예, 포항은 정말 형산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게 동해로 연결되는 어떤 또 마지막 하구가 되기 때문에 또 형산강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만큼이나 형산강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끝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도 형산강에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네.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산강의 유효한 물결 위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만의 빛깔이 함께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도 깊고 진한 형산강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아름답게 빛나서 신기하고 다음번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연등이 화려해서 다음에도 또 사진 찍으러 오고 싶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반짝이는 소망과 희망을 담은 불빛들이 경주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꿈결처럼 환상적인 빛의 세계,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의 서천과 북천이 만나는 곳. 어둠이 내리면 형형색색의 연등이 행복한 5월의 밤을 밝힙니다.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선사하는 빛의 축제가 열린 겁니다.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줄기 따라서 이 연등을 설치한 것입니다. 진흥왕 12년에 국민의 평온과 그리고 나라의 국태 안민을 위해서 이 연등 축제가 신라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것이 12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속하게 연등 축제가 이어져 왔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서 연등되면서 그 시원점이 경주에서 출발했다는 것들이죠. 형산강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금장대가 연등의 불빛으로 더욱 빛납니다. 연등문화축제는 금장대뿐 아니라 인근 수변 산책로에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시민들에겐 자주 지나다니던 익숙한 풍경이 빛나는 변신을 한 거죠. 항상 차로 지나갈 때 잠깐 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진짜 자주 오가던 길인데 실제로 처음 내려와 봤거든요. 실제로 내려와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고 또 연등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구슬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이 반짝거려서 정말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연등이 켜진 밤에 보니까 약간 동화나라에 온 것처럼 약간 환상의 나라 같습니다. 불교에서 연등은 어두운 세상을 부처의 지혜로 밝힌다는 의미인데요. 형산강 연두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누리는 이 소중한 추억들, 저장 안 할 수 없겠죠? 사진에 가장 중요한 게 조명인데 불빛의 조명이 이제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도 진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이제 물에 비치는 포인트를 좀 같이 보고 싶었고 이 비침과 하여튼 이 빛의 조화가 제일 이쁜 그런 위치를 찾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죠. 찾으셨나요? 네, 요 위치가 요 포인트가 생각보다 좀 잘 보이는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는 건너편 가서 또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발품 팔아서 찾아낸 인생사진 명소 2곳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금장대 옆 수변 산책로의 맨 끝쪽인데요. 강의 정취와 연등의 화려함이 근사하게 어우러진 곳이랍니다. 이번에는 금장대 바로 아래에 있는 강변인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연등과 금장대가 한 폭의 그림처럼 사진에 담긴답니다. 이 밤의 풍경과 행복이 오래도록 추억으로 빛나겠죠? 부산에서 왔는데 경주에서 여기가 야경이 제일 예쁘다고 해가지고 와서 직접 봤는데 사진도 이게 뒤에 풍경이 집도 잘 나오고 뒤에 연등도 잘 나와서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난생 처음 이렇게 불빛이 많은 것을 보니까 놀랍고 이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짧게 끝나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평범한 풍경에 화려한 멋을 더하고 지루한 일상에 화사한 힐링을 더하는 빛의 향연. 걷기 좋은 5월의 밤. 반짝이는 연등 사이로 꿈결 같은 산책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장대 맞은편 강변에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장엄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5월 22일까지 열리는 2022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2022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많이 놀러오세요. 그냥 걷자 그냥 걷자 그냥 걷자. 자, 걷기 참 좋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때 바로 지금 이맘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포항에는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걷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핫한 장소들이 즐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걸음이 아닌 오감으로 즐기는 특별한 걸음.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풍경을 눈에 담는 여행으로만 만족하실 건가요? 거기에 짜릿한 스릴과 색다른 감동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우주 속을 걷고 하늘을 걷는 그곳. 포항이라 가능한 걷기 여행이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와 해상 스카이워크로 같이 걸으러 갈래요? SNS에서 인생사진 맛집으로 등극한 포항의 신상 명소. 마치 놀이기구처럼 생긴 스페이스워크. 그 매력을 집중 탐구해봅니다. 야, 저곳은 한번 가보고 싶다. 저곳 때문에 포항 여행을 가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곳 스페이스워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 스페이스워크를 제대로 즐기려면은요, 뭘 좀 알아야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뭘 좀 알려줄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포항에서 전국적인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찾는 곳,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와요? 스페이스워크는 작년 11월 18일 날 네.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국내 최대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로 보시면 되고요. 설계 디자인은 독일의 하이켄무터와 올리에 겐츠라는 독일의 부부 작가에 의해서 서정적이고 충정훈 형상의 구름 속을 걷는 그런 모티브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름 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유영하는 것 같기도 한 스페이스워크.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스페이스워크를 보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있지 않나요? 이곳 스페이스워크를 다녀가신 분들 혹은 SNS상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위쪽에 보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놀이기구 같은데 저곳은 걷는 곳인가 아니면은 못 걷는 것인가? 이름은 스페이스워크인데 이런 궁금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라가시면 루프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이 제한돼 있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 디자인, 구름을 형상하는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멀리서 스페이스워크를 보게 되면 포항에서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 놀이기구 흡사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와 보면은 이 부분은 걷는 맛이 아니라 보는 맛을 위해서 만들었구나라는 매력을 또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맛 말고 걷는 맛을 한번 느끼러 가보시죠. 네, 가시죠. 스페이스워크는 총 길이가 333m에 높이가 24m가 넘고요. 총 700여 개의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냥 볼 땐 잘 몰랐지만 직접 그 위를 걸어보면 엄청난 규모가 실감이 나는데요. 탁 트인 전망과 짜릿한 스릴, 정말 반할만하죠? 스페이스워크 위로 잠깐 올라와 봤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밑을 보면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좀 무섭네요. 그런데 옆을 보면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한쪽으로는 포항의 바다가 보이고 한쪽으로는 포항의 내륙 도심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바람마저도 굉장히 상쾌하고요. 이거 스페이스워크를 조금 더 제대로 즐겨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페이스워크 방문을 2번 하셔야 됩니다. 2번이요? 네네. 왜요? 낮에도 지금과 같이 네. 포항시 전경이 다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멋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저녁에 LED 불빛으로 인해서 여기 밤에 오시면 우주 정거장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고 막상 체험을 하시면 우주를 걷는 영유하는 느낌, 새로운 느낌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햇살이 가득한 포항의 그림을 낮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가득한 포항의 그림을 밤에 볼 수 있다. 네, 또 네, 한 가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무서운 사람들은 앉아서 즐기면 됩니다. 아우! 밤과 낮, 시간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포항 스페이스워크. 탁 트인 하늘과 바다를 감상하다 보면 걷고 걸어도 또 걷고 싶은 마력을 가졌다는데요. 이 정도면 걷기 이색 명소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스페이스워크와 대적할 만한 인기의 새로운 걷기 명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포항 연암동에 위치한 해상 스카이워크. 어서 만나러 가볼까요? 자, 포항을 걷는 재미와 더불어서 포항을 찾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에서 고작 차로 5분 거리에 따끈따끈한 신상 하플이 생겼거든요. 바로 포항 스카이워크입니다. 잠시만 둘러봐도 바다 내음과 산 내음이 그득한 이곳 어떤 곳일까요? 담당자님에게 여쭤봐야겠죠. 담당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에 떠오르는 신상 하플, 말 그대로 포항의 해안 절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스카이워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포항 연암 스카이워크는 푸른 동해 바다 위를 지나는 국내 최장 463m 길이의 해상 인도교로서 원형과 곡선의 미를 살려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아름다운 동해안의 해안 절경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체험형 시설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참 공감이 되는 게요. 한쪽으로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고요. 한쪽으로는
포항의 아름다운 또 산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낭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걷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살 걸으면서 이 매력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들어가시죠. 아름다운 영일만의 해안가를 색다른 눈높이와 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는 포항 스카이워크. 이미 다른 지역에도 스카이워크들이 있지만 이곳은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할 만큼 걷는 재미가 특별하다고 하네요. 눈이 가는 곳이 다 포항의 명소들이에요. 그래서 눈이 즐겁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걷는 재미가 분명히 살아나거든요. 네. 이곳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려면 어떻게 즐겨보면 좋을까요? 이 해양 스카이워크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봐도 저희 발 밑에 보면은 한 7m 정도의 높이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런 또 높이가 높다 보니까 네. 아찔한 스릴도 느낄 수 있고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면서 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핫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SNS 많이 알려져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일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걷다 보면은 스페이스워크가 보이고요. 스페이스워크 걷고 내려오셔서 조금만 걸으시면 바로 스카이워크 여기까지 있어요. 200%가 아니라 300%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포항 스카이워크.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발 아래 철썩이는 파도를 그대로 느끼며 걷는 이 기분.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라서 가능한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글쎄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다고요? 깨끗한 포항의 바다와 포항의 산들은 자꾸만 걷게 만들어 주는데요. 또 그 안에 여기에 걷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공간이 눈에 띄네요. 요 녀석은 뭘까요? 이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면서 바다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해수풀을 만들었습니다. 해수풀? 네네. 해수풀은 한 여름철 7, 8월 달에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얇게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깨끗한 바다와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그렇죠.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을 즐기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밑줄에 저장까지 딱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해수풀에서 해수욕까지 즐길 수 있는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 그야말로 걷고 수영하고 감상하며 동해를 200% 즐길 수 있는 명소인데요. 올여름 문전성시를 예약한 이곳도 핫플레이스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포항의 하늘, 그리고 포항의 바다, 그리고 포항의 멋진 길을 걸어봤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걸음이 아니었고요.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걸음, 색다른 기분,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레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살아가는 사람들과 포항의 거리, 포항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포항은요, 걷기에 가장 좋은 지금입니다. 스페이스워크에서 스카이워크까지 포항이라서 가능한 아주 특별한 걷기 여행. 여러분도 이곳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가수 트로트 이상호 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호 씨, 네, 바로 여기 서 있는 이곳, 꽃들이 맞이해주는 이곳, 이것이 바로 어디죠? 이것이 바로 꽃의 고장. 그렇죠. 나비의 고장. 그렇죠. 바로 한평. 왜 이렇게 뜸들여? 그럼요. 뜸들일 필요가 있나요? 나비하면 한평, 한평하면 나비가 자동으로 떠오르는데요. 모두가 기억하는 한평 나비 대축제가 무려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모임이 가능한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더 많은 준비를 거쳐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상우, 상민 형제의 안내를 받으면서 함께 즐기러 가보자고요. 자, 어디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로 체험할 네. 나비 생태관. 아우. 나비 생태관이 무엇이냐? 네. 나비가 네. 아 오른쪽 봐보세요.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왜 이렇게 커 메뚜기가? 아무튼 저희 가서 저희가 첫 체험해 볼 건데 네. 진짜 가보시죠. 네. 나비 생태관 가자. 아 잠깐만. 내가 먼저 할 거야. 아. 하루 종일. 그렇지. 가 잘한다. 나비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나비 곤충 생태관에는 나비도 많지만 훨씬 많은 꽃들이 관광객을 반깁니다. 모두 오랜만에 하는 나들이라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 나비 축제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평에서 자생하는 꽃과 나무가 무려 150여 종, 10만 본 정도 식재되어 있고요. 23종의 나비와 곤충이 어우러져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오랜만에 외출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며 이 공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성이 통했는지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이 멋진 풍경을 보고 상호 상민 형제도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사진에 멋진 추억을 담아봅니다. 좋다. 이거 좋다. 하나, 둘, 셋. 나봐. 하나, 둘, 셋. 아, 좋아. 좋아. 아, 저희가 거의 한 2년 만인가요? 2년 만에 이렇게 그 축제장이 열리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와보니까는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너무 새롭고 네. 이제까지도 못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뭔지 알아? 뭐예요? 자유. 그리고 프리덤. 그리고 이 마스크 때문에 냄새 잘 안 나지만 이 꽃향기하고 심지어 나비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아 진짜로? 그럼 오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너무 좋아요, 진짜로. 자, 나비 축제장에 온 만큼 나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면 좋겠죠? 이 나비의 종류들이 되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네. 배추 흰나비인데 배추 흰나비. 예. 지금 날아다니는 흰나비가 배추 흰나비인가요? 예. 흔히 볼 수 있죠. 예. 그 배추 흰나비는 배추에서만 이렇게 갈아먹어서 그런가요? 배추잎을? 그렇죠. 특히 이제 배추나 케일. 아. 근데 요즘 또 사람들도 케일을 많이 먹죠. 많이 먹잖아요. 배추도 많이 먹고 그렇지. 예, 채소를 많이 먹죠. 사람 같은 나비네요. 예, 그렇죠. 먼저 건강을 생각하는 나비죠. 나비 축제장에서는 성충이 된 나비를 날려보는 체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상호 상민 형제에게 모여든 나비들.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 연출되었네요. 이 기회를 노려 워킹까지 시도해보는 상호 상민 형제. 이야, 멋진데요? 나 꽃 아니야? 이제 나비들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보내 맛있는 꿀맛을 보여줘야겠죠. 나비의 종류가 우선 배추 흰나비. 네. 그다음에 남방 노랑나비, 남방 노랑나비, 호랑나비, 호랑나비. 예, 서양 제비나비, 서양 제비나비, 긴꼬리나비, 김꼬리나비. 너무 많은데요? 와, 너무 많네요. 예.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호랑나비인데 왜 사자나비는 없어요? 에구머니나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썰렁한 분위기를 데워줄 다육식물관으로 어서 자리를 옮겨봅시다. 이국적인 식물이 가득한 이곳에선 반가운 손님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올해 나비 축제의 대표 나비로 선정된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는 우리나라에서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고 하니 이번 봄 다시 날개짓하는 우리의 마음과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이제 드넓은 야외로 나가볼까요?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자 식물을 보지 못한 갈증이 반려식물 열풍으로 번졌는데요. 덕분에 식물에 대한 관심도도 폭증. 하지만 이제 봄꽃을 원 없이 구경해도 되는 일상의 봄날이 돌아온 데다 한평엔 수없이 많은 꽃들이 저마다의 색채를 뽐내는 중이니 직접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화사하게 피어난 꽃을 감상하니 관광객들의 표정에서도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그동안의 답답함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막혀 있다가 갇혀 있다가 이렇게 또 넓은 이 공원에 와 보니까 진짜 나비처럼 앞으로도 확 헐헐 날아가는 우리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이렇게 자연과 함께 그냥 어울리게 이 해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나비처럼 홀홀 날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축제에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평 나비 대축제는 체험 프로그램을 꽉꽉 채워 넣었다고 하는데요. 아참, 상호 상민 형제는 어디 있을까요? 옛날에 해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해봤죠. 진짜 학교 앞에서 아저씨 오셔가지고 그때 기획거든. 그때 기획했어요. 지금 힘들어. 천천히. 연예대상 수상한 것도 아닌데 흥이 폭발한 형제. 달고나 만들기를 성공한 게 이렇게 기쁜 일일 줄 몰랐네요. 그런데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달고나 체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이 프로그램은 문제를 맞히면 상품을 받는 한평 퀴즈인데요. 검색 찬스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평에 대해 공부 좀 해보자고요. 4번 정답, 5번 정답 축하합니다. 그렇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이렇게. 네, 다음. 그 외에도 슬라임, 나비 모형 만들기, 실크 스크린 체험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느끼고 경험할 거리도 가득 준비돼 있고요. 몸으로 익히는 전통문화 체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집에 갇혀 스마트폰 세상에서 살던 아이들이 다시 힘차게 움직이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 사양 마시고 함께 즐기고 많이 웃자고요. 구경거리도 체험거리도 너무 많다 보니 아직 절반도 소개하지 못했다는 상호 상민 형제. 무슨 좋은 수 없을까요? 지금 하루에 다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쌍둥이 이점 있잖아. 어디? 너랑 나랑 나누면 돼. 그러면은 나는 어디로 가면 돼? 너? 너는 저기로.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자. 잘 가. 체험파 상민 씨가 향한 곳은 곤충 생태학교.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생님, 잠시 일로 오시죠.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너무 이쁘고 너무 무슨 어디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나비의 일대기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봄, 가을, 겨울 사계절 테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저기 3D에다가 해서 날려줄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 예. 나비가 직접 한번 날려보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여기에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대박. 뭐 이거 최첨단 뭐 테크놀로지 무슨 우와 이거. 정성스럽게 나비 그림을 그리는 상민 씨. 근데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말고는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재밌네. 어떤 나비를 그리나 했더니 역시나 떨어져 있어도 형을 생각한 상민 씨. 역시 쌍둥이는 쌍둥이인가 봅니다. 자, 다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말이죠. 그래도 쌍둥이이기 때문에 상호와 상민이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해주면 짜자잔! 상호 상민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다. 내가 직접 창조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나비라 감회가 남다르겠죠? 우와. 왠지 제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 제 꿈속에서 지금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받고 있어요, 지금. 와, 정말 뭔가 너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띄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상민 씨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속에 있는 것 같아. 나 꿈꿀 거야. 나 꿈꿀 거야. 나 꿈속에 있어. 와, 뭐야, 바람이 나와. 뭐야, 이거 뭐야? 한편 다른 쪽에서 가상 체험을 하고 있는 상호 씨. VR 체험장에서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네요. 자, 운전할 땐 전방 주시. 이거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너무 산만한 운전자 때문에 무슨 일 나겠는데요? 뭐야,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2등 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네, 2등 하셨어요. 와, 지금 정신이 없네. 잠시만, 제 옆에 있던 닐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니, 닐리셨어요? 네, 닐리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경험해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나비 축제잖아요. 근데 잘하면은 VR 축제로도 변질할 수 있겠다. 그러시죠. 왜냐면은 이게 정말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정말 홍보만 잘하시면요, 여기로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VR로. 상호 씨 잘 보셨어요. 이미 축제장 최고의 인기 명소로 알려진 VR 체험장. 우리 아이들 푹 빠진 모습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어서 와서 즐겨보세요. 각자 신나게 체험을 즐기고 마지막으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나비 터널에 모인 상호 상민 형제. 거기 코걸이. 코에 거는 코걸이, 귀에 거는 귀걸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착한 마음을 걸어두며 나비 축제장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해봅니다. 이상민 씨, 오늘 이 한평 나비 축제 어떠셨습니까? 오늘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네. 너무 행복했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네. 저는 여기 한평 나비 축제를 네. 제 개인적인 세계로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어떻게요? 나나랜드. 나나랜드. 무슨 뜻이에요? 나비의 나라. 나비의 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다. 나라랜드 좋다. 좋지, 나나랜드.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꽃과 나비가 있는 이곳 한평 나비랜드로 즐기러 오세요. 나나랜드로 오세요. 다 같이 즐겨. 빨리 와. 오라고. 야, 오라고는 반말이잖아. 빨리 와, 오십시오. 오세요. 답답했던 일상을 이겨낼 자유의 날갯짓, 희망의 날갯짓이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곳 찾고 계시나요? 꽃과 나비, 그리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맞아주는 이곳! 한평 나비대축제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와 함께 반려동물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고양이. 귀여운 외모에 도도한 매력으로 우리를 심쿵하게 만드는데요. 요즘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견보다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간다고 인식되는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고양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기는 반려묘가 사는 집. 흔히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 일명 양집사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 사는 누룽지 집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2년째 집사로 살고 있는 진수 씨. 지금도 간식을 갖다 바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고양이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고양이는 약간 말을 안 듣는 게 매력인데요. 걔는 뭔가 이렇게 다 챙겨줘야 되고 뭔가 약간 보살펴줘야 되는 느낌인데 고양이는 되게 자기 혼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하는 느낌? 약간 같이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유행어가 있죠. 그만큼 키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수 씨는 어떻게 냥 집사가 됐을까요? 제가 원래 고양이를 되게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지인 고양이가 3마리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3마리 다 못 키운다고 하셔서 제가 1마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데는 애정만 필요한 게 아니죠. 한 생명을 책임지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수 씨는 고양이에게 어느 정도로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그 화장실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또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1시간 정도는 꼭 놀아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직장을 같이 다니면서 하기는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고양이가 워낙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이 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키우면서 분명 가슴 아픈 순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누룽지가 아플 때가 집사로서는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그걸 또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좀 병이 심각해졌을 때 그때가 더 가슴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누룽지한테 바라는 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사는 거, 무병장수를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더 오래 행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다녀야 할 곳 동물병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째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수의사 남기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의사 선생님과 고양이 건강 정보 알아볼게요. 고양이가 자주 걸리는 질병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잘한 병은 잘 걸리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전염성 질환이나 아니면 집에서 간식 많이 먹은 치석 때문에 이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그건 보호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시켜줘야 한다는데 그럼 양치 말고 목욕은요? 고양이에게 미용이나 목욕은 꼭 필요한 돌봄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목욕이 필요 없다고요? 이기 때문에 고양이들한테 강제로 목욕이나 미용을 시도하시게 되는 경우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볍게는 소변을 못 보거나 대변을 못 보는 거에서 거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혈변을 보거나 심각한 질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도 고양이도 만병의 근원은 역시 스트레스. 싫어하는 건 억지로 하지 말아주세요. 보통 영역 활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보통 어릴 때부터 영역이 마당이었던 마당냥이거나 길냥이가 아니라면 야외 활동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답답해한다고 느끼신다면 가정 내에서 산악놀이 같은 놀이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바깥을 보기 편한 곳에 높은 캣타워를 설치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산책보다는 집에서 욕구를 채워주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여행 갈 때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안에 보통 충분한 양의 물과 음식을 두시고 추가적인 깨끗한 화장실만 설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2-3일 정도는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양이 건강 상식.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걱정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습득하지 못하시거나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의 풍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가까이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셔서 정확한 지식들을 쌓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양이 습성에 잘 맞는 물품들을 좀 살펴볼게요. 저희들은 반려동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사료, 간식, 장난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 제품이 모인 이곳. 고양이 용품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요즘 반려묘를 키우시는 집사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다양하고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늘었고요. 예전보다 판매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이 습성에 맞는 제품 알아볼게요. 먼저 고인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좋고요. 모래는 보통 이렇게 변이 묻으면 굳는 응고형이 좋다고 합니다. 이동장을 고를 때는 위쪽으로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제품이 좋은데요. 그럼 간단한 진료를 볼 때 이동장에 넣은 채로 볼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네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산책이 있다면 고양이에게 필수는 사냥놀이고요. 높은 곳을 좋아하는 이 친구들에게 캣타워는 충분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 되어줍니다. 고양이는 바깥으로 산책을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런 캣타워로 운동도 하고요. 이 스트레치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고양이를 위한 제품들 이렇게나 많네요. 오늘은 요거랑 요거를 샀고요. 집에 가서 코코랑 재미있게 놀 거예요. 고양이는 개성이 아주 강해서 자신의 반려묘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잘 고르셔가지고 행복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고양이로 산다는 건 그저 사랑만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을 나누는 생명체로 또 우리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우리 고양이를 위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